완벽한 용접 품질, 이게 더 이상 베테랑의 감이나 운에 맡기는 영역이 아니라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네, 이제는 불량이 생기기 전에 미리 예측하고 막는 시대입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 바로 CP와 CPK라는 어떻게 보면 좀 낯선 숫자들이 있죠. 이 숫자들이 도대체 뭐길래 제조업의 판도를 바꾸고 있는지 지금부터 그 비밀을 하나씩 풀어보겠습니다. 옛날 용접을 한번 떠올려 볼까요? 작업자의 그날 컨디션이나 숙련도에 따라서 품질이 막 널뛰기를 했죠. 왼쪽 사진처럼요. 결과물이 여기저기 흩어져 있어서 일관성을 찾기가 힘들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완전히 다릅니다. 오른쪽을 보세요. 데이터에 기반한 통계적 공정관리, 즉 SPC를 통해서 결과가 목표 지점 주변에 아주 그냥 촘촘하게 모여 있죠. 바로 이게 흔들림 없는 품질의 시작입니다. 자, 그럼 이 데이터 관리의 첫 단추부터 끼워 볼까요? 그 첫 번째 핵심 지표가 바로 CPM입니다. CPM은 우리 용접 공정이 발휘할 수 있는 잠재력, 그러니까 포텐셜의 최대치를 보여주는 숫자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CP가 뭐냐고요? 아주 간단하게 말하면 이런 질문에 대한 답이에요. 만약에 모든 조건이 진짜 완벽하게 딱 맞아떨어진다면 우리 공정은 규격을 얼마나 여유롭게 만족시킬 수 있을까 하는 거죠. 한마디로 우리 공정이 보여줄 수 있는 베스트 퍼포먼스, 그 이상적인 잠재력을 수치로 보여주는 겁니다. 이걸 그림으로 보면 훨씬 이해하기 쉬운데요. 공식, 복잡해 보이지만 원리는 간단합니다. 우리가 허용할 수 있는 품질의 범위, 즉 규격의 폭을 실제 공정에서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편차, 6시그마로 나눈 값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용접 결과물들이 막 흩어지지 않고 아주 좁게 오밀조밀 모여 있을수록 분모가 확 작아지겠죠? 그럼 당연히 CP값은 쭉 올라가는 거고요. 잠재력이 그만큼 크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게 끝이 아닙니다. 신앱은 어디까지나 모든 게 완벽한 그야말로 꿈 같은 이야기거든요. 현실 세계에서는 어김없이 빌런이 등장하기 마련이죠. 바로 이 완벽한 잠재력을 무너뜨리는 아주 골치 아픈 변수들 말입니다. 현실에서는요, 장비가 아주 미세하게 닳거나 재료가 조금씩 달라지거나 심지어 작업자가 피곤해지는 것 같은 수많은 이유들 때문에 공정의 평균이 자기도 모르게 슬금슬금 한쪽으로 쏠리게 돼요. 이걸 평균의 치우침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진짜 문제는 CPI는 이런 현실적인 치우침을 전혀 눈치채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저 우리 잠재력은 최고야 라고 외치고 있을 뿐이죠. 자, 이렇게 현실의 벽에 부딪혔을 때 우리를 구해줄 영웅이 등장합니다. 그 이름은 바로 CPK. CPK가 놓치고 있는 이 현실적인 문제를 CPK가 어떻게 해결하는지 한번 보시죠. CMP는 CMP의 쌍둥이 동생 같은 존재인데 훨씬 더 현실적인 친구라고 할 수 있어요. 공정이 얼마나 촘촘하게 모여있는지를 보는 건 똑같지만 거기에 더해서 그래서 그게 목표 정주항에 얼마나 잘 맞춰져 있나까지 따져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잠재력이 아니라 지금 당장 우리 공정의 진짜 실력을 보여주는 현실 성적표인 셈입니다. 여기서 CPK의 진짜 똑똑한 점이 드러나는데요. CPK는요, 양쪽 규격까지의 거리를 다 보지 않아요. 딱 한 군데만 봅니다. 바로 평균에서 가장 가까운 쪽 규격까지의 거리요. 왜 그럴까요? 생각해보면 당연해요. 사고는 언제나 가장 아슬아슬한, 가장 위험한 곳에서 터지니까요. 불량이 발생할 위험이 가장 큰, 가장 취약한 지점을 기준으로 평가하는 아주 냉철하고 현실적인 지표인 거죠. 이 차이를 사격에 비유하면 정말 기가 막히게 이해가 됩니다. 자, 왼쪽을 보세요. 총알이 한 곳에 아주 잘 모여 있죠? 이건 CP가 높다는 뜻이에요. 사격 실력 자체는 아주 일관성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관역을 완전히 벗어났잖아요. 이러면 CPK는 꽝인 겁니다. 아무리 일관성 있게 써도 소용없죠. 반면에 오른쪽은 어때요? 탄착군도 촘촘하고 정확히 관역 중앙을 맞췄습니다. 이게 바로 CP와 CPK가 모두 높은 우리가 꿈꾸는 완벽한 공정인 겁니다. 자, 그럼 머릿속에 확실히 정리해볼까요? CP는 우리가 이론상 얼마나 잘할 수 있나 하는 잠재력, 즉 포텐셜을 보여주는 거고요. 반면에 CPK는 그래서 지금 현실에서 얼마나 잘하고 있나 하는 실제 성적표를 보여주는 겁니다. CP는 중심을 벗어나는 현실을 무시하지만 CPK는 그걸 정확하게 반영하죠. 그럼 이런 숫자 노름이 그냥 이론으로만 그치는 걸까요? 천만에요. 이게 바로 공장 현장에서 매일같이 쓰이는 아주 강력한 무기입니다. 그럼 CPK 값이 얼마 정도 나와야 우리 잘하고 있구나 하고 안심할 수 있을까요? 보통 업계에서는 1.33을 하나의 기준으로 봅니다. 이 정도면 우수하다, 고품질 생산이 가능하다라고 말할 수 있죠.
근데 만약 1.67을 넘는다. 이건 뭐 거의 신의 경지, 바로 그 유명한 식스 시그마 수준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100만 개를 만들어도 불량품이 서너 개 나올까 말까 한 정말 어마어마한 수준인 거죠. 현장 엔지니어들은 이걸 실제로 어떻게 쓸까요? 예를 들어 용접 로봇이 계속 작업을 하고 있는데 데이터상으로 CPK 값이 1.33에서 점점 아래로 떨어지는 게 보이는 거예요. 그럼 바로 이대로 두면 곧 불량품이 쏟아지겠구나 하고 알아채는 거죠. 그래서 불량이 실제로 생기기 전에 미리 로봇의 용접 속도를 조절하거나 움직임을 미세하게 수정하는 겁니다. 이게 또 대단한 게 눈에 보이는 것만 관리하는 게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특수 강철을 용접할 때 열을 너무 많이 가하면 겉보기에 멀쩡해도 속으로는 강도가 약해질 수 있거든요. CPK는 바로 이 입열량 같은 눈에 보이지 않는 데이터까지 실시간으로 관리해서 제품의 속까지 완벽한 품질을 보장해주는 겁니다. 자, 지금까지 CP와 CPK라는 구체적인 숫자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이제 마지막으로 이 숫자들 이면에 숨겨진 더 큰 그림, 더 거대한 변화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마무리해볼까 합니다. 핵심은 이거예요. 예전에는 불량품이 나오면 그걸 찾아서 버리는 일종의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시기였죠. 이걸 사후 대응이라고 해요.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데이터를 보면서 이대로 가면 소가 도망가겠는데? 하고 미리 예측해서 외양간물을 잠그는 거죠. 바로 선행적 품질 관리의 시대가 온 겁니다. 문제가 터지는 걸 막는 수준을 넘어서 문제가 애초에 생길 수 없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이제 품질은 더 이상 운이나 감에 맡기는 영역이 아닙니다. 철저한 데이터의 영역이 되었죠. 자, 그렇다면 이렇게 강력한 예측과 통제의 힘을 손에 쥔 우리는 과연 다음에는 어떤 불가능에 도전하게 될까요?